안녕하세요. 저 진제초등학교 교사 송호엽이고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과 교육을 전공했고요. 석사학위는 교육행정으로 땄고요. 네, 현재는 의도치 않게 체육부장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팝스라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그냥 의무감으로 측정을 했었고 어떻게 팝스를 측정해야 되지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광주에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팝스 측정 연수를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중등 선생님들은 확실히 전문적인 교과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혹은 초등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에서의 실제적인 팝스 측정과 계획 등을 제가 연구를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됐고요. 네,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팝스 측정을 할 때 가장 처음 겪는 곤란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다 만들어져서 다 돌아다니면 좋을 텐데 학교마다 계획서의 양식도 다르고 계획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료들이랑 이러한 형태의 팝스 측정 계획서를 만들어서 마구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선생님들한테도 출강을 가거나 이러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인데요. 저희 심폐지구력 보시면 준비물에 구체적인 무선 앰프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강당 음향 장비를 다 켜고 거기걸 이렇게 핸드폰 등과 선작업을 해서 음원을 트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귀찮아서 그냥 무선 앰프 하나 구매해서 무선 앰프 하나 가져가서 그거 켜고 블루투스로 휴대폰 연결하면은 음원 재생이 너무 편리하길래 저렇게 넣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측정 종목에 대해서 되게 저도 연수를 많이 받았었는데 심폐지구력을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없어서 오래 달리기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왕복 오래 달리기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연성을 아직도 많이 좌전굴이라고 해서 이제 손 뻗어서 멀리 가는 걸로만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종합유연성이라는 검사가 있고 종합유연성 검사를 했을 때 애들의 기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보다 교사가 지도할 여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유연성으로 검사 종목을 했고요. 순발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50m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것도 50m가 나오지 않는데 한 4, 5년간 50m 달리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재봐도 40m 이상 나오는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거짓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자리 멀리 뛰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 등급 기준표를 학기 초에 애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냥 학급에 있는 게시판에 저희가 전부 다 인쇄를 해서 5, 6학년 반에 다 붙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교사들은 붙여놓고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애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1등급 맞아야지, 2등급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애들이 들고 다니는 표 같은 거를 다 집어넣어서 계획서를 만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문구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 책임 요소가 있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실 때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고 이렇게 사진이랑 다 넣고 영상 링크를 보내도 측정하시기 전에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가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초등학교에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운동회를 사설 업체를 불러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팝스를 외부 기관이나 외부 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과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학생 건강 체력 평가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학생의 현재 상태를 검증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건강 체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올리기 위해서 지도하는 곳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팝스 검사가 다음 주에 이런 검사해. 자, 이거 항목 있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자, 이제 다음 주가 되었어. 자, 와봐. 악력기 쥐어. 너 15점 몇.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간학습 계획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애들이 준비 운동을 그동안엔 그냥 뭐 국민체조 같은 거를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좀 몸 푸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한테 우리 이제 곧 팝스 검사 있을 거잖아. 팝스에서 측정하는 종목 중에 우리가 종합 유연성인데 종합 유연성은 다리, 뭐 허리, 어깨 이런 부분의 유연성을 측정하는데 이런 동작들이 나와. 그걸 대비해서 우리 그것과 관련지어서 준비 운동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ALT라고 하잖아요. 실제 체육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제가 티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 학교 애들이. 근데 티볼을 할 때 애들이 너무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소들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도록 경기를 조금 바꿔서 많이 진행을 했어요. 한 명이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공을 짝이 주워온다든지 이러면서 왕복 달리기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평소 수업에서 애들이 건강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안이라든지 계획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쪽 넘어가시면 좀 보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연구의 선생님들아 이렇게 한쪽으로 만들어서 안내를 했고요. 요즘 다 유튜브 같은 게 유행하니까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반수업하는 것들을 한 단원 자체를 전부 다 재구성한 걸 찍어서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의 요소에 팝스적인 느낌을 주어서 애들이 왕복 달리기라든지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라든지 혹은 악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수업 시간에 넣고 이제 측정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측정하기 전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 혹은 기타 저희 지역 선생님들에게 가서 팝스 측정을 제가 먼저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부분 팝스 어떻게 측정해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냥 측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측정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애들은 이렇게 저희가 스택 검사 같은 걸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택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선생님들 그냥 하시면 좀 싫어라 해서 키즈런 같은 요소를 결합해서 왕복 달리기 같은 걸 지도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가 애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하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뛰어요. 즉 모든 발로 뛰어서 모든 발로 착지하는 것조차 초등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안 익숙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발로 뛰고 모든 발로 착지하는 거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키즈런에 있는 이 크로스업을 가지고 모든 발로 점프해서 모든 발로 떨어지는 것을 주기적으로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측정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일단 이게 19년, 21년, 22년에 저희 학교 팝스 측정 결과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많이 지도했기 때문에 2등급 애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고요. 초등학생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다들 우리가 왕복 달리기를 측정을 할 때 항상 자 오늘 왕복 달리기 할 거야 하면서 우리 유튜브에 있는 팝스 왕복 달리기 음원 들려주면 애들이 한 번에 이해하잖아요. 자 이렇게 소리 나오고 삐 오기 전까지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원래 측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측정하는 동안 제가 같이 뛰었어요. 모든 반, 모든 수업을 계속 뛰었거든요. 4월 첫째 주부터 애들한테 우리 시작할 때 왕복 달리기 먼저 할 거야 라고 해서 심지어 야외에서 했어요. 작년에 초기까지만 해도 코로나적 요소 때문에 좀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운동장에 왕복 달리기를 제가 설치해두고 뛰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애들에게 안내를 했어요. 통과한 친구들, 남자 120개, 여자 100개 도달한 친구들은 끝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편하게 다음 활동 준비하고 코너 활동하고 있으면 돼. 근데 통과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계속 뛰어보자 라고 하고 제가 실제로 뛰거든요. 근데 제가 빨리 뛰어서 애들이 점점 기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들 보면은 처음에 뛸 때 막 이상한 동작으로 뛰고 옆에 애한테 말 걸고 막 빙그르르 돌면서 막 착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 기준으로 저보다 앞에 못 가게 했어요. 선생님은 다리가 기니까 처음에 10개, 20개 때까지는 빨리 걸어도 제가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짧은 친구들은 그게 안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은 먼저 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뛰는 게 좋을까? 그것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연습을 해봤더니 먼저 뛰는 게 좋더라고요. 먼저 뛰면 애들이 달린 다음에 걸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뛰게 되면 걷다가 뛰어서 턴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를 반환점에서 소모를 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렇게 한 4주 정도 계속 연습을 시켰더니 조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5등급이 나와야만 하는 고도 비만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는 절대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도 다른 애들이 다 뛰니까 저도 그냥 좀 따라서 뛰고 싶어요 하더니 걔가 측정을 해서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을 데리고 스텝 검사를 시켜봤어요. 스텝 검사는 4등급이 나와요. 즉 그 친구의 심폐지구력은 실제로 4등급이라는 거겠죠. 근데 왕복 달리기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만 뛰어, 너 쓰러질 것 같아, 제발 안 뛰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계속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기록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악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르쳐 줄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태어나서 악력 검사 결과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악력을 강화시키는 수업을 체육 시간에 경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수병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끈으로 놔두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전완근이 강화된단다 뭐 이런 수업 같은 것을 코로나 시기에 해보긴 했지만 실제 우리가 체육 시간에 악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애들에게 많이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측정 자체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는 악력밖에 고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중등에서는 뭐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을 종목을 고를 수 있지만 초등에서는 어차피 악력 검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해서 도넛형 악력기를 20개 정도 사서 학급 뒤에 뿌려놓는 정도로 애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은 악력 측정이 좋아진대 라고 악력 측정을 지도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종합 유연성 검사인데 종합 유연성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내 발 뒤꿈치에 있는 카드를 확인해야 되는 유연성 검사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검사 종목을 난수 카드를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급에 난수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었던 게 트럼프 카드를 사용을 해봤어요. 트럼프 카드가 훨씬 더 크기가 작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트럼프 카드를 놔두고 트럼프 카드 보이니? 해서 트럼프 카드 읽게 했더니 의도치 않게 시력 검사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는데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안경을 맞춰야 돼 라는 것을 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종합 유연성 검사를 하는데 바닥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굽히고 두 손을 뻗어서 발끝이 닿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중에서 굽혀서 이거 손이 땅에 닿는 친구들 있니? 라고 측정을 해봤더니 그냥 서서 땅에 손이 닿는 친구는 양손 모두 당연히 다리를 굽히면 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할 때 애초에 땅에 닿는 친구들은 모두 합격이야 다다다다다 해놓고 안 닿는 친구들만 남겨서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훨씬 더 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유형성으로 측정 종목을 바꿨더니 훨씬 더 결과가 많이 향상이 됐고요. 올해는 일부러 제가 전혀 개입을 안 해봤어요. 작년엔 제가 모든 5학년, 6학년 반 측정을 전부 다 도와주고 제 측정도 전부 다 해줬었는데 똑같은 학생들이 이제 6학년이 되었을 때 체육교사 혹은 체육부장이 관여를 안 했을 때 결과값이 얼마나 바뀌어지는가가 궁금해서 올해는 전혀 개입을 안 해봤더니 당연히 건강체력평가 결과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교육이 의미 있다고 느낀 것은 작년 5학년 애들을 되게 많은 팝스 측정 종목을 결합한 체육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 기준치가 작년보다 개수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뛰고 있을 때 뭐 여자애들이 이렇게 뛴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6학년에서는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측정한 5학년 애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교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부분을 인지한 다음에 가르쳤을 때 그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 측정이 끝나고 나면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이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다 운동을 대부분 싫어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할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친구들을 다 대표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 이렇게 킴볼이랑 플로어볼 팀인데요. 저체력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체력 학생들이 이제 대회에 나가는데요. 플로어볼 같은 경우에는 그 저체력 학생들의 친한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해요. 저체력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잘하다 보니까 지역대회도 우승하고 전국대회도 이제 좀 나가게 되는데요. 킴볼은 너무나도 저체력 학생들에게 적합하더라고요. 어쨌든 4명이 다 뛰어야만 하고 사람이 4명 이상만 되면 어쨌든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건강체력교실을 저는 스포츠 종목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킴볼이 되게
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되게 이렇게 네, 고도 비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제가 보기엔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야, 넌 이렇게 몇 번 치지도 않는데 재미있어 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굉장히 내적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니폼도 지금 다 새로 맞춰줘서 다음 주에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도 아까 전 시간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제 교내 티볼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애들이 좀 더 운동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는지 벌써 끝나버렸네요. 네, 이상입니다.